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은 코스피도 간만에 21선 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네. 어제 제가 그 유가로 인한 물가 뻔한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컨텐츠 중에서 영화로 그 좀비라는 게 많이 나왔었죠. 네.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 넷플릭스에서 좀비 킹덤이 나왔을 때 또 좀비냐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네.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반등에 반응한 시장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시장의 위험이 모두 사라진 것일까요? 시장의 위험은 사라지질 않았죠. 지금 장중 내내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15달러를 넘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시장에 두 가지 위험이 있는데, 오늘 고객과 상담을 하면서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났는데,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하나는 확전이죠, 확전. 네. 전쟁이 더 심화되는, 푸틴이 버튼을 잘못 그럴 경우, 이런 게 지금 한 가지 위험이고, 두 번째 위험이 이제 유가로 인해서 물가가 지금 너무 많이 뛰고 있다. 오늘 유럽의 가스 가격, 영국의 가스 가격이 연간으로 1000%를 돌파를 했어요. 1000%. 10배가 뛰었다라는 겁니다.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지금 주간으로 90%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180유로 정도 하고 있어요, 가격이. 이 가격을 과연 견딜 수 있느냐? 오늘 유럽은행 그 중앙은행 부총재는 지금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유럽 성장률이 1% 이상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네. 이걸 벗어나려면 지금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전쟁이랑 유가. 하나를 해결해야만이 다른 하나도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언제쯤 이거를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위험이 제거된 게 아니죠, 아직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오르는 거는 오늘 아침에 MSCI에서 러시아를 이머징 시장에서 퇴출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독립시장으로, 그쪽으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어제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증권사에서 분석한 게 뭐 4조에서 8조 정도 뭐 들어올 수 있다. 근데 그거 보고 제가 주식 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그 제대로 된 또 다른 증권사들의 분석 자료를 보면 1조 원 정도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액티브 펀드하고 패시브 펀드가 있는데, 액티브 쪽이 한 3조 2천억, 그리고 패시브가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이 액티브는 벤치마크를 추정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올지도 안 들어올지도 모른다라는 거고, 들어오더라도 당장 안 들어온다. 그리고 더 좋은 시장이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 패시브 쪽만 들어올 수 있는데 8천억 정도 될 것 같다. 근데 그것도 3월 9일부로 퇴출시킨다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3월 9일까지 조금씩 사다가 3월 9일 종가에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 돈만 조금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증권사에서는 그럼 어느 쪽으로 들어오느냐? 지금 러시아의 주 산업은 에너지죠. 정유하고 소재 쪽인데, 그쪽으로 해서 반반씩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만 소폭 기대를 할 수 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대만이나 중국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따로 뭐 이유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10시 반에 외국인이 그러니까 매수를 시작을 했어요. 코스피하고 선물 쪽에서 10시 반에 했고, 코스닥 쪽에서는 2시 정도에 매도를 줄이는 그런 모양이 나왔는데, 오늘 매수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물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다만 국내에서 그동안 강하게 매도를 했던 그 기관들 뭐 좀 있겠죠. 수급을 나쁘게 만들었던 그쪽이 조금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오늘 거래량도 뭐 어제보다 좀 늘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었는데, 이평선 위에 올라탔어요. 올라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제 연준의 발언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 순항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간단하게 일단 지표 어제 그 나온 거 좀 살펴보고요. 어제 미국 시장은 그 연준 의장의 청문회 발언 이후부터 그냥 계속 올랐거든요. 예, 계속 올랐는데 일단 어제 우리나라의 1월 산업 생산이 0.2% 월간으로 0.2%가 늘었다. 전망은 마이너스 0.6%였는데 늘었고 소매 판매는 월간으로 마이너스 1.9%로 감소를 했다라는 게 나왔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마르킷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 2월 달 53.8, 이전이 52.8이었어요. 좋았고 그리고 인도의 2월 마르킷 제조업 PMI는 54.9, 전망이 54.3이었는데 근데 인도의 무역 수지가 2월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 212억 달러다. 예. 인도 무역 수지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2월 전국 주택 가격이 월간으로 1.7%가 올랐어요. 지금 이 선진국들의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우리나라는 지금 안 오르고 있는데 이제. 근데 월간으로 1.7%면 상당히 큰 수치예요. 예.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유럽의 2월 인플레이션율 예측치가 연간으로 5.8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전이 5.1이었고 전망은 이번에 한 5.4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5.8이 나왔어요. 네. 월간으로 상승한 건 0.9% 정도 상승했는데 지금 유럽의 인플레이션율 이것도 지금 너무 위험할 정도로 높다. 지금 가스 가격 뛰는 거 보면 이렇게 안 나오면 더 이상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가 4.15예요. 이전이 4.06이었는데 이게 지금 4%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3%대 초반에서 거의 1%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모기지 신청이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네, 마이너스 0.7%로 줄었다. 그리고 어제 그 미국의 2월 ADP 고용이 나왔는데 이게 47만 5천 명, 전망은 38만 8천 명이었어요. 상당히 전망보다 높았다. 근데 이거는 좀 계속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네. 뭐, 영향은 없었던 것 같고. 어제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0.25%에서 0.5%로. 캐나다도 금리를 이제 올려야 된다. 올렸고. 호주의 2월 마르킷 제조업 지표는 57.4가 나왔어요. 이전이 56.4였는데, 좋았다. 그리고 1월 달 호주의 수출, 이게 월간 증가율이 8%가 나왔습니다. 8%. 월간으로. 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거는. 이전이 1.1%였어요. 뭐 이런 그 원자재를 많이 생산하는 갖고 있는 나라들의 수출은 최근에 좀 많이 증가하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의 오늘 그 4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나왔는데 이게 분기 대비로 1.2% 증가했고 연간으로는 4.2 이게 0.1%씩 다 높아졌어요. 네. 그렇게 나왔고 오늘 나왔던 그 중국의 2월 차이신 그 서비스업 지표 이게 이제 50.2가 나왔는데 지난번이 51.4였어요. 네. 코로나로 방역을 강화했으니까 이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 격리시켜 버리잖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중국은 안 좋았다. 이게 안 좋아서 오늘 중국 시장이 안 좋았는지 오늘 중국 시장은 빠졌는데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하는 듯한 것 때문에 제재의 파편이 중국으로 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좀 있지 않을까. 러시아가 지금 MSCI 지수에 퇴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시장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시장이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오페크 플러스에서 소폭 증산하는 거 이거를 고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유가를 끌어내리는데 오페크 플러스의 기대는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G7에서 그 러시아 개인하고 기업들 제재를 받은 그쪽에서 암호화폐 쪽으로 접근하는 거를 차단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미국 쪽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백악관이 러시아산 석유 소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게 뭐 지금 그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이 인터뷰할 때 뭐 오늘 뭐 재무장관도 인터뷰하고 그리고 뭐 바이든도 뭐 연설하고 뭐 연준 의장도 연설하고 그리고 뭐 국무장관하고도 인터뷰하고 이렇게 인터뷰해서 기자들이 계속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러시아 에너지 석유 제재할 거냐 안 할 거냐. 예. 같은 대답이 나오고 있죠. 책상 위에 있다. 책상 위에 있다. 예.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책상 위에는 있다라고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유가를 자극할까봐 못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유럽이 너무 단결해가지고 지금
러시아산 석유를 차단을 해버리니까 유가가 지금 더 뛰는 거죠. 예. 그랬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0.25%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지난번에 대답을 안 했잖아요. 그랬더니 0.5%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왜 그때는 대답을 안 했을까? 근데 뭐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건 전쟁이 났다라는 거죠. 네, 전쟁이 나서 지금 유가가 더 뛰고 있는데 0.25%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판단이 바뀐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때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시장에서 얘기를 안 한다라는 것만으로 계속 나쁘게 해석을 했잖아요. 계속 0.5% 하고 막 9회를 인상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겁을 줬었죠. 네.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0.25%에다가 대차 대조표 연준의 자산을 축소를 하는데 주로 그 재투자를 그 조정해가지고 예측 가능한 그런 선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예. 명확하게. 예.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 근데 계속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얘기를 말을 안 할 뿐이지 이렇게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사실 뭐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번에 나왔던 연준의 얘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거라고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이번에는 숫자와 단어를 애매한 단어를 안 썼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높은데 경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뭐 이걸 진화라고 해석한 데도 있고 전개라고 해석한 데도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이게? 경제가? 예. 뭔가 이 인터뷰 내용을 보고 나서 받은 느낌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전쟁 전에 불안과 불만이 있었는데 그게 전쟁으로 거의 다 해소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생각한 대로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나왔는데 조맨친 의원이 지난번에 자기가 제안했던 거를 갑자기 이게 취소를 해버렸잖아요. 오늘 또 축소된 그 빌드백 베러라는 그 바이든의 정책을 다시 또 제안을 했어요. 네. 지금 이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친환경 세제 혜택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게 만일에 축소되었지만 이게 통과된다 그러면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재무장관이 오늘 인터뷰에서 장기 성장을 위해서 바이든의 경제정책 법안을 다시 재고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을 했어요.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연준이 그만큼 돈을 풀었잖아요. 그러면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돈을 못 쓰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하여튼 지금 이렇게 간다. 만약 이게 지금 통과되고 하면은 호재가 또 하나 붙는 건데 지금 예상하지 못할 그런 악재가 있잖아요, 하나가. 예,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유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급등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시적이다. 그래서 아마 폭락이 나올 수 있다. 유가는 갑자기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겨울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겨울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이 유류 소비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는 그 시기가 아직 멀었잖아요. 네. 충분히 빠질 수 있다. 어떤 하나의 얘기 때문에 유가는 갑자기 급락할 수 있다. 근데 급등하기 전에 멈춰 있던 그 선 있잖아요. 이게 올랐다가 떨어지면 여기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뚫고 내려가 버리지. 훅 하고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미국 정부에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부분은 예측을 하면 안 되는데 전쟁 이런 거 독재자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예측 불가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유가는 석유는 정치적인 자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뭐 정치적인 입김 한마디로 그냥 해결돼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보기에 지금 남아있는 이 두 가지 악재가 해소를 기다리지 않고서도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보니까 이제 20일 이평선에 위에 올라탔는데 이게 이제 60일, 120일 위에 있는 이평선에 2860, 2940 여기까지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할 거거든요. 네. 이게 가면서 이제 그 이평선마다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서 차익 거래를 실행을 하겠죠. 예. 그거 외에는 지금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그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는 거에 대해서 겁을 먹고 기술주도 다 팔고 지금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천천히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회복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장중에 유가가 급등했지만 시장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유가 상승이 큰 위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오늘 유가가 지금 114, 115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흔들리질 않았어요. 오늘 10시 반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시작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시에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게 올라오고 나서 선물이 거의 요동을 치질 않았어요. 예. 대만도 조금밖에 못 오르고 중국은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만 그 러시아 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자금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강하게 유지가 된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 이게 충격이 있어요. 지금 그 유럽 중앙은행 부총재가 얘기하듯이 이것 때문에 경기 둔화가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치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확인되는 수치는 3월 달 하순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유가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됩니다. 예.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이냐? 근데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올라가다가 2860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선에 도달을 하게 되면 아마 빠질 수 있다. 근데 2860까지 지금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유가가 오르는 걸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단지 연준의 말 때문에 주가가 완전히 돌아선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유럽의 가스 가격이 10배가 뛰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당연히 그거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네. 그래서 조정은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 뭐 무시하는 거는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는 거고 그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갑자기 유가를 쳐다보게 된다는 거죠. 이거 너무 겁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살짝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제가 얘기를 하면서 생각난 건데 미국이 지금 쓰는 정책에 대해서 제가 누차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전문가들 중에 거의 없습니다. 예. 물론 제 얘기가 맞다는 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기축통화 달러를 쓰고 있는 미국이 있고 근데 이 나라가 지금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기축통화 지위를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중국의 경제가 치고 올라오고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이 2028년 되면 이게 역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중국 경제를 누르기를 시작을 했죠. 비유를 하자면 수레에다가 달러를 싣고 달리고 있는데 중국이 위안화를 싣고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 수레를 발로 걷어 차는 겁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예.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그걸로서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자가 바뀌었어요. 바이든으로. 근데 바이든은 왜 내가 더 빨리 달리면 되지 해서 그냥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가는 거죠. 그냥 이 격차를 아예 내가 벌려버리겠다라는 거죠. 이 정책이거든요. 중국을 누르는 정책이 아니고 도망가는 정책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가 바퀴가 하나 빠졌어요. 조맨친 때문에 바퀴가 빠졌거든요. 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발생을 했어요. 바퀴를 교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었다. 예.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의 정책이 중국과의 경제 이 격차를 완전히 벌려버릴 정도로 지금 그 연준 의장이나 그리고 재무장관이 계속 얘기를 하고 새로운 경제
어떤 규모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어떤 경제 시스템.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 것만 갖다 대가지고 비교를 한다라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갈 거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바퀴가 교체가 될 수 있다. 됐다 그러면 이제 달려가는 거죠. 미국은 아주 빠르게 달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시장을 불안하게 볼 이유는 없는 거죠. 다만 어떤 정치적인 요인이나 이런 전쟁 같은 예측 불가능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한 가지 더 위험을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정학적 위험 중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붙었잖아요. 붙었는데 여기에 누가 붙으면 안 되냐면 이란이 붙으면 안 됩니다. 예. 이란이 붙으면 상당히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이란이 붙으면 미국이 이 세 나라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전략가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란을 구슬려야 되는데 과연 합의가 될 것이냐. 합의가 된다 그러면 사실 미국이 달려가는 데는 더 이상 거칠 게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경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큰 흐름은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이 교체되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 미국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줄타기를 할 거냐 뭐 이런 게 또 결정이 되겠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도 미국 경제가 2배가 커지는 것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도 커져야 되는데 안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뭐 도시를 점령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민간인 사상자도 나오고 있는데 협상을 또 할 거라고 했습니다. 네. 빠른 협상을 기대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야. 변했군요. 변하는 환율을 한눈에. 스텝스.